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3월 10일 1일 브리핑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일요일 날 료가 다 뜨네요. 희한한 일입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너무 길게 했더니만 배가 아파서 방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횡격막 쪽 통증?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내용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본 내용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관 관계자 왈 신생아 특례 신청 엄청나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적격심사, 이의신청 등 신청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다. 보통 신청하면 이 접수 건수로 그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확정된 건수로 뉴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관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고 순차적 심사 및 이의 신청 처리 중이랍니다. 기관 업무 관계자랍니다. 기관 업무 관계자랍니다. 신청, 이 접수 건수로, 신청 건수, 나중에 확정 건수는 또 따로 뉴스에 브리핑 했었죠. 한 달 열흘이 지나도록 특례에 얼마나 더 소진되고 있는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상황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려놨으니까 뭔가 소식이 오겠죠. 이 특례, 신생아 특례의 문제점은 그거죠. 기존의 대출을 받았다가 기존 대출을 대환을 했다. 이 대환이라는 명분으로 적혀 있으면 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게 안 된다 그럽니다. 또다시 대환 2번은 안 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복잡한 건 같긴 해요. 근데 신청 건수로 보도자료 한번 뿌려주면 되거든요. 신생 특례라고 오늘도 검색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검색합니다. 서울 거래량 반짝 증가, 아파트 거래 반짝 증가 이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한데 그 자료가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거 보셨나요? 제가 어제 한번 잠깐 지나가는 길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달 부동산 단속반. 말이 빨라지니까 배가 아파서. 달 부동산 단속반. 재건축 관련된 것만 살펴보시면은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된 거 특히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세대 갈등으로 점철되겠구나. 세대 갈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겠구나. 그냥 살려고 하는 노년층, 부수고 새로 짓고 싶어하는 이주해온 젊은 세대층. 와, 이 갈등, 지금 남녀 갈등이나 여러 세대 갈등 못지않게 또다시 한 가지 더 주제가 추가될 것 같네요. 음, 이 사람한테 가서 댓글 쓰면은 대차게 까입니다. 대차게 까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요. 본인 수준 나오네요 하고 막 대받아칩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강력한 포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영상만큼이나 댓글도 재밌었습니다. 쿠팡 알리 이용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일요일날 이걸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일요일날 월요일날 감소, 일요일날 월요일날 감소, 화요일 수요일 물량 폭발, 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대구만 특이하게 전세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좀 늘어나는 게 빠릅니다. 일요일날 거래 신고를 보게 되네요. 원래는 주말 브리핑을 자료를 준비해 놨었는데 하루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또 자료를 다시 다 손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군요. 자, 거래량 1466건. 네, 주간 기준으로 693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아마 이맘때쯤에 어딘가에 좀 누락되었던 그런 거래. 요때 보면 좀 누락되었을 때가 있거든요. 요때 자료들이 아마 다 복원된 것 같습니다. 요때 자료들이 좀 복원된 것 같아요. 음, 그게 언제더라? 이때가 한창 그 신생아 특례가 한창 음, 거래가 신청될 때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세대출이 아니고 스트레스 DSR 도입 직전에 마지막 대출 받자로 좀 수요가 많이 몰려야 될 텐데 거래가 왜 이렇게 없어?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누락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복원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양권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추세로 가면 1,500건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구나. 오히려 거래량은 거의 1,700건, 1,600건, 1,650건 정도
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정도였는데요. 거래량은 조금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거래는 1715건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찾아보니까 최종 거래량은 1728건. 거의 거기에 근접한 거래량. 2월 달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이 뭐 신고 거래가 뭔가 좀 이 음모론이 좀 오고 갔었죠. 이때 좀 오고 갔었는데 아무튼 2월의 거래량도 줄어들 걸로 예상했는데 양호한 상태. 3월의 거래량 흐름은 지금 또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1월, 2월에 12월, 1월에 중간쯤인 그 정도 상태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작년에 특례 때는 여기 쭉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1700건, 1600건, 또 1700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런지 좀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격 비싼 거, 큰 변동 없는 거 빠르게 지나가고 이 배가 아파서 변동 없는 거 지나가고 11,003정 36%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죠. 이 편현세상 범어 6억 중반 후반대도 나오지만 6억 초반대의 거래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월성 푸르죠. 48평형 6억 3천,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6억 2천, 남산 자이하늘채 5억 8천. 예, 층수가 낮아서 그래요. 4층이라서 보통 6억 이상 거래되다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이 해도 너무했죠. 5억 6천. 5억 6천. 3층이 직거래건이었습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동대구 해모로 5억 2천. 23년식 아파트 5억 2천. 월성 푸르지오 48평 5억 천. 직거래가 이게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킵니다. 또 한 건 더 있었죠. 아까 월성 48평이었는데요. 근데 직거래 때문에 가격 하락률 이렇게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아마 세제 개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캐슬 골드파크 41%. 이거 1, 2, 3층인지 확인해 보니까 1, 2, 3층 아니었어요. 현대 아이파크 1차죠. 네. 4억 후반대. 어제에 이어서 또 4억 후반대의 거래 모습 보여주네요. 캐슬 골드파크. 원래 이 동네가 이 급이 같았나요? 캐슬 골드파크가 좀 더 쳐주는 곳이죠. 캐슬 골드파크 보시면은 한창 때 가격이 8억 4천까지. 8억 4천까지. 9평이 8억 4천을 갔었습니다. 지금 9평 기준으로 8억 4천 범어 내거리 쪽에 범사만삼 학군이 아니고 범어 내거리 쪽에 뭐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겠죠.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곳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금액인데 뭐든지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촌 하나 꿈에 그린 이것도 직거래가 이 저점을 굉장히 낮춰놔 버립니다. 음. 신천역 AK 그랑폴리스 29평형이 3억 9천. 이거 9평으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도 있었거든요. 예, 호가보다 좀 높은 실거래가도 생각보다 좀 찍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컨디션 이제 10년차 넘어가고 나면 조금 갈릴 수도 있거든요. 10년차면 괜찮은데. 메트로팔레스, 자, 1저층이었고요. 자, 3억 이상 거래. 요 정도 조금 많이 빠지는 거. 메트로팔레스 43%? 1, 2, 3층도 아니고 연식이 20년차 정도. 이거 한때 5억 7천까지 왔었습니다. 5억 7천 저렇게 막 추격해서 매수했거나 이랬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 없습니다. 자기 자본 녹아났습니다. 한 건 삐쭉 거래가 아니었죠. 이때 당시에 몇 건 거래가 있었네요. 이때 몇 건 거래가 있었네요. 자기 자산 없습니다. 거의 집값의 절반 정도 대출 낸다고 가정했으면은 자기 자산 없어진 사람 많습니다. 경매 물량까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뿐만 아니고 경매 물량까지 합산하면은 또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거래 조금 빠지는 직거래도 있고요. 어쨌든 건당 거래대금은 빠지는 모습. 거래량 N자 패턴에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이 심장 박도수 이거 펄스 네. 어쨌든 같은 비슷한 숫자의 흐름 나올 걸로 오늘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고요.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뭐 폭발한다나 뭐 그 현상까지는 아니죠.
12월에 특례 종료 10 이후에 11월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좀 주춤했던 거래가 다시 그 정도 수준. 이것이 뉴노멀인가? 특례가 없다면 과연 어느 수준일까? 자꾸 말 바꾼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말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말이 바뀌죠. 부동산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아무 예측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만 뻔히 들여다보고 있어라. 그것도 못할 일이죠. 이렇게 해서 저도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잔잔하게 음악이나 틀어놓고 요 자료만 보여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네, 분양권이 오늘 요거죠. 분양권이 그동안 밀렸던 것이 다 신고되었던 것 같아요. 직거래 비율 높아지죠. 직거래 비율. 분위기 좋았을 때보다 분위기 좋았을 때와 견주어 봤을 때 직거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요때죠. 요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었었거든요. 거의 한 3주 가까이 2주, 3주 가까이 분양권이 좀 신고가 많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그것이 일시에 신고되는 모습. 요때 자꾸 누락되는 거 왜 이렇게 신고가 안 되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왕창 신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신고되는 거래량 건수를 보면은 다시 이제 다 정상화되었구나.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죠. 요거 현상 한번 딱 보자마자 또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면은 댓글을 남겨주면서 이제 거래량은 주간 기준으로 600건대, 어제 67건 빼고 나면 630건 됐잖아요. 600건대, 주간 기준으로 6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주간 기준으로 600건이라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2,400건의 거래량이거든요. 작년에 특례로 돈을 그만큼 60조의 돈을 뿌려도 거래량이 2,000건을 겨우 넘어섰어요. 지금은 올해 한 30조 정도 돈 뿌려요. 근데 거래량이 2,400건이 나온다고요? 2,300건이 나온다고요? 뭐 또 저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규제나 금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그동안 누락되었던 것들이 여기서 요 구간 어딘가에서 좀 누락되었던 것들이 일시에 신고된 것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이 빨라지죠.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1시간 20분 동안 찍은 것도 계속 다시 돌려봤습니다. 정말 쉼 없이 말하더군요. 네. 입주 앞둔 아파트들 분양가 5억, 웬만하면 5억 중반. 요거 분양 가격하고 오늘 거래하고 실거래하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거래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 영상 하나 펼쳐놓고 아파트 투미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분양권 실거래 가격과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단지 흐름이 어떤지 대조를 하면 거의 뭐 무피, 마피, 약간의 풀피, 그냥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짚을 부분이 없어요. 특별히 짚을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는 분양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좀 망가지는 분양권이 있느냐?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 가격 화면과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놓으시면 제가 분양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낫지 싶습니다. 전체 거래량 71건. 전세 거래는 좀 덜 따라주는 그런 모양새. 전세 거래는 덜 따라주는 모양새. 전세 안 살고 월세 안 살고 매매로 다 돌아섰는가? 그러기에는 매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전세는 조금 줄어드는 건 맞거든요. 지금 제가 그 부분 요 차트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월세 거래도 좀 줄죠. 지금 이 거래가 거의 한 85%, 90% 신고된 거거든요. 85% 정도 신고되었어요. 이거 아무리 신고되어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세 월세 안 살고 매매로 돌아선 사람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그건 조금 더 몇 달 정도 더 흐름이 나오면은 제가 이 숫자까지 전부 다 합쳐 보겠습니다. 한번 매매 거래량, 전세 거래량, 월세 거래량,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까지 이 수치 4개를 다 합산해서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